계속 이어서 청소년의 인지 발달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지라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 그 시야에 들어온 것, 즉 시야에 들어온 것이 무엇인지를 알거나 또는 식별하거나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인지한다 그러잖아요. 인지하는 것. 그러니까 내 시야에 들어오는 것을 식별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이제 인지하는 거죠. 인지 양식에는 자, 인지 행동에 나타나는 이 개인차를 말하는데 여기에서는 인지적 과제에 대해서 자극 상황이나 그 다음에 내적 상태, 이 내적 상태를 초월해서 개인이 일괄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반응 양식을 우리가 얘기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인지 양식에 우리가 분류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고착성은 융통성이고, 평준화는 첨예화, 그 다음에 충동형은 반성형, 그 다음에 분석적은 전체적, 내재성은 외재성, 장독립성은 장의존성,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한번 참고만 해주시길 바라고, 자, 다음에는 기억 방식의 발달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마 오전 시간에 먼저 시간에 많은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진행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좀 너무 빨리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을 수업하는 데 있어서 말이 너무 빠른 것 같다라는 그런 아마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들어보고 피드백을 해보고 조금 좀 천천히 진행하는 과정을 겪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계적 기억이라는 것은 자, 이 숫자나 의미가 없는 단어, 그래서 여기에서는 무턱대고 기억하는 방식,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여기를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자, 어떤 면에서는 여기는 뭐 방락,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스트래티지, 그래서 뭐 여기는 어떤 면에서는 이것은 전략이라든지, 여기는 전략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떤 뭐 계획,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한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고요. 자, 의미적, 즉 논리적 기억이라는 것은 여기에서는 뭐냐 하면, 자, 유미한, 즉 유미한 단어 또는 서로 관련이 없는 이 항목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암기하는 기억 방식, 이걸 우리가 이제 의미적, 즉 논리적 기억 방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여러 가지가 어떤 있겠지만은, 자, 발달적으로 여기에서는 기계적 기억으로 이제 이해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볼 때 6세에서 10세까지는 의미적 기억이 기계적 기억보다 떨어지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세 이후에, 이제 10세 이후가 되면 이 기계적 기억은 그 이상 발달하지 않고 진행되지만 의미적 기억은 10세 이후에도 발달을 계속해서 기계적 기억보다 이제는 뛰어나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기억력이 좋다 이러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6세에서 10세까지는 의미적 기억이 기계적 기억보다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10세 이후가 되면은 이제는 기계적 기억보다는 의미적 기억이 더 어떤 면에서는 뛰어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청소년기에 이제는 사고의 어떤 발달입니다. 청소년기의 사고의 발달인데 우리가 피아제의 어떤 형식적 조작 사고 이론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피아제는 청소년 또는 청소년 또는 청년기를 그의 어떤 인지 발달 이론의 마지막 단계인 형식적 조작기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 피아제의 어떤 그런 형식적 조작 사고 이론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청년들은 여러 현상에 대해서 이 가설을 설정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이고 그 다음에 실제론적인 아동기의 어떤 그런 사고의 한계를 벗어나서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청소년기가 되면 아동기와 반대로 먼저 능한 상태에 대한 어떤 이론을 설정하고 가능한 것에서 이 경험적으로 실제하는 것으로 사고가 진전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는 어떤 법감적 사고나 판단적 사고, 이런 것들이 이제는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우리는 사고라고 우리가 할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자, 가능한 모든 변인을 탐색할 수 있는 이러한 청소년기 형식적 이 조작 사고는 여러 명제 간의 어떤 논리적 추론, 이 논리적 추론을 다루는 명제적 사고를 가능케 한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기의 가설은 이 연역적 사고의 발달을 이 추상적이고 융통성 있게 이 사고를 가능하게 한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 청소년기의 가설에서 이 연역적 사고라는 것은 뭐냐면, 자, 결론을 내리고 그 후에 어떤 케이스들을 끼워 맞추는 방식을 우리가 이제 이 연역적 사고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 청소년의 어떤 사회 인지 발달, 이러한 사항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기의 사회 인지 발달. 자, 사람과 관련되는 이 모든 대상의 재반 특성에 관한 사고와 판단을 의미하는 대단히 광범위한 개념을 우리가 사회 인지 발달 현상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 얘기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사회적 현상이, 이 사회적 행동이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어떤 표면적 특성이라면, 이 사회 인지는 어떻겠습니까? 대인관계나 사회적 조직 내에서 사회적 행동을 결정하는 이 내재적 과정이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인지의 대상에는 여기 자기 어떤 그런 셀프하고 있고 타인, 오더, 그 다음에 사회적 관계, 여기에선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는 포함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의 어떤 자아 중심성을 우리가 살펴보면, 여기는 개인적 우화하고 상상적 청중이 있는데, 이 개인적 우화라는 것은 뭐냐면, 자, 자신은 특별하고 그 다음에 어떤 독특한 존재이므로 자신의 감정이나 경험 그리고 세계는 다른 사람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믿는 이 청소년기의 자아 중심성의 형태를 우리가 개인적 우화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상상적 청중은 뭐냐면, 자, 청소년기의 가장된 자의식으로 인해서 자신이 타인의 어떤 집중적인 관심과 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믿는 이 청소년기 자아 중심성의 어떤 형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이 상상적 청중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많은 힘을 들이고, 그 다음에 타인이 눈치채지도 못하는 어떤 작은 실수로 번민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상적 청중에 대한 이 자신의 위상을 손상시킨다고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비난에도 심한 분노를 보이는 것이 상상적 청중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다음에는 이 청소년기의 사회적 어떤 사회적 발달의 어떤 그런 사고의 발달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기의 어떤 그런 사회적 사고의 발달은, 자, 청소년의 정치적 사고는 14세를 전후해서 이 발달적 변화를 보인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청소년들의 어떤 정치적 사고는 이 연령이 증감에 따라서 보다 이상주의로 변해가는 경향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14세를 전후로 해서 여기에서는 이전에는 구체적인 사람이나 어떤 사태에 의존하는 데 반해서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추상적 원리, 이 추상적 원리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거죠. 추상적 원리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래서 사회적 통제에 대한 관점은 청소년기에는 어떤 처벌지향적이고 연령의 증감에 따라서 이 개선과 재활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자, 청소년기의 어떤 사고와 환경적 조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기의 사고와 어떤 환경적 조건은, 자, 청소년기는 이 경쟁과 갈등을 포함해서 다양한 역할 수행이 요구되는 시기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질적인 구성원으로 형성되는 어떤 또래 집단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청소년기의 어떤 형식적 조작 사고, 이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의 교과 과정도 청소년의 어떤 인지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어떤 청소년기의 인지 발달은 다른 영역에도 그대로 어떻게 돼요? 영향을 준다는 사실에 우리가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다음에는, 자, 청소년의 어떤 자아 정체감 발달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기의 어떤 자아 정체감 발달, 즉 청소년기에 이 자아 의식이 눈뜨는 시기. 그래서 이제는 사춘기의 어떤 시작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납니까? 남자아이에게는
이제는 이제 변성기가 됐죠. 변성기. 그다음에 여자아이에는 초경이 이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그의 어떤 다른 외부적인 신체 변화가 이제는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히프가 다 이제 뭐 예를 들어 늘어난다든지, 그다음에 어떤 그런 유방이 이렇게 된다든지, 그다음에 남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떤 음모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그 음성이 변화되면서 밑에 이제 그 털이 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현상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게 이제 사춘기 시작이라는 거죠. 자, 이제 이 시기에 또 자아의식이 눈뜨는 시기에서 이제 두 번째로 보면 성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여기는 성욕적 충동이 눈뜨는 시기이다. 그래서 이제는 성적인 것에 동반해서 이제 동반되는 어떤 이런 제약감이나 수치심 이런 것들은 사춘기에서부터 시작돼서 이제 독특한 이런 감정이 이제 진행되는 이러한 시기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기가 되면은 청소년기가 되면은 이런 어떤 성적인 욕구의 어떤 이런 것들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하면 이제 그런 시대에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보면 옛날에 보면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썬데이 같은 그런 뭐 이런 어떤 잡지를 보면서 이제 그런 현상들이 뭐 일어날 수도 있었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뭐 이거를 이렇게까지는 안 보지만 요즘에는 우리가 그 뭐 노트북이라든지 핸드폰 뭐 이런 거에 대해 보면 워낙 뭐 많은 일단 정보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거에 빠지게 되면 계속적으로 이제 어떤 그런 그 야동을 보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 이 청소년기의 성적 요구, 즉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는 자아의 일관성과 독자성입니다. 그래서 자신과 세계와의 어떤 관련돼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자기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이고 타인이 아니라는 이 자각, 타인이 아니라는 자각, 즉 자신의 어떤 독자성에 대한 자의식은 자기의 어떤 공간성의 확립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어떤 일관성이라든지 시간성, 공간성, 독자성 이런 것들을 자각하는 가운데 우리들의 어떤 생활이 영이 될 때 이것은 어떤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다고 이제 말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청소년기에 직면하는 또 한 사람의 자기, 여기에 대한 어떤 인식은 어떤 면에서 보면 자신의 일관성과 독자성, 그다음에 자기의 어떤 정체성 확립을 위한 우리가 기초가 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우리가 이제 청소년기에 직면하면 이런 현상들이 이제 어떤 독자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그런 자기의 정체성 확립하는 기초의 시기가 된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자신과 또 한 사람의 자기와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현상들은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면, 자, 또 한 사람의 자기란 뭐냐면 보는 자기를 의미하고 자기의 행동을 판단하고 평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또 한 사람의 자기는 보고 있는 눈, 그리고 그래서 우리들의 의식하는 자기는 보는 눈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의식하는 여기는 자기는 뭐냐면 보는 자기의 보여짐으로써 생겨나는 자아를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자기는 타인의 눈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의 눈 가운데서도 가장 큰 영향을 가지는 것은 누구예요? 어머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또 한 사람의 자기를 봄으로써 보여지는 자신 속에 의식하는 자기를 낳게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식하는 자기를 지탱해 나가는 것은 뭐냐면 행위를 위한 자기, 즉 주체로서의 자기이고 그 자신이 자기라는 거죠. 그래서 의식하는 자기가 없이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인간적 존재라든지 그다음에 심리학적 존재로서 존재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의식하는 자기가 없이는 인간적 존재라든지 심리학적 존재로서 존재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의식하는 자기를 가지게 됨으로써 비로소 이제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 사는 자기로서 이제는 존재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육체의 탄생에 대한 어떤 정신의 탄생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육체의 탄생에 대한 어떤 정신의 탄생이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한 사람의 자기의 탄생이다. 또 한 사람의 자기 탄생. 자, 또 한 사람의 어떤 자기와 의식하는 자기, 즉 보는 자기와 보여지는 자기는 생후 어떻게 돼요? 3, 4개월 정도가 지나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면 태어나서 이제 3, 4개월 이렇게 정도 되면 이제 의식하는 자기잖아요. 자기를 의식하고 엄마를 알아보고 그다음에 이제 눈빛을 주고받고 뭐 이런 시기가 이제 여기에 이제 된다는 거죠. 그리고 7, 8개월의 어떤 유아가 되면 처음으로 어떻게 돼요? 자기로서 인지하고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 거울의 어떤 보면서는 자기를 보면서 인지하게 되는 이런 시기를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자기로서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 여기가 이제 이 시기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떤 대상화라든지 객관화되는 과정이 이제 시작되는 첫 신호가 여기에서는 이제 이 7, 8개월이 지나면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자, 이제 부모가 어린아이를 보는 눈, 그 다음에 부모가 어린아이를 보는 눈과 기대하는 눈, 또는 가정의 어떤 분위기, 형제 관계, 이런 어떤 주위의 모든 상황은 보는 자기를 양육하며 밖으로부터 보는 눈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어린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타인과도 어울리는 행동을 하고 남들이 받아주는 행동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제는 습득하게 되는 시기가 이 시기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밖에서 보는 눈은 점차로 어떻게 돼요? 자신의 어떤 내적 측면을 보는 자기, 즉 또 한 사람의 자기로 성숙시켜 준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3, 4세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이와 같은 보는 자기, 또 한 사람의 어떤 자기는 상당히 이제는 견고해지는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3, 4세에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청소년기에서 자아의 어떤 각성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또 한 사람의 자기가 분명히 그 모습을 나타냄으로써 여기에는 의식하는 자기와의 어떤 사이에 이 조화를 어떤 면에서는 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자아 정체감의 어떤 발달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아 의식과 자아 정체감입니다. 여기에서는 자아 정체감은 자아의 어떤 발달과 함께 자아에 대한 어떤 정체감도 발달한다는 거죠. 자아의 어떤 발달과 함께 여기는 정체감도 발달하게 된다. 그래서 이 자아 정체감이란 무엇이냐? 자, 인간이 성장하면서 갖게 되는 이 대인관계 속에서 자신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인생 목표, 그 다음에 가치관 또는 이념, 이러한 것 등에서 자기가 지는 어떤 독특성에 대한 자각, 즉 자기의식과 여기에는 부합되는 이러한 자기 통합성이라든지 일관성을 유지해 나가는 어떤 의식적, 무의식적 노력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는 다음에는 이제 이 평생 직업으로서의 어떤 자아 정체감의 형성이다. 그래서 평생 직업으로서의 자아 정체감의 형성은 자아 정체감 이론의 어떤 특징을 에릭스의 이론을 우리가 따져서 살펴보면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프로이트의 어떤 정신 분석 이론에 근거하고 있으나 이 프로이트와는 달리 인간 발달의 어떤 사회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이론은 어떻게 돼요?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행동과 이 사고는 어떻게 됩니까? 생애 독특한 시기에 이르러서 이 질적인 변화를 우리가 보이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점성적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점성적 원리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 점성적 원리는 뭐냐? 성장하는 것에는 발달의 시간표와 같은 어떤 기본 계획, 즉 발달의 시간표와 같은 것, 이 기본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본 계획으로부터 여러 부분들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그 각각의 부분에는 뭐예요? 모든 부분들이 하나의 어떤 기능적인 전체를 이룰 때까지
고유의 어떤 특별한 상승 시기가 있어서 순서대로 점차적으로 어떻게 돼요? 성장한다고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점성적 원리를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여기에서 보면 자, 이제 자아 정체감의 형성 발달입니다. 그래서 자, 성적 충동과 같은 이 생등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신체적 성장이 정체감 형성의 바탕을 마련하는데 이제는 기여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신체적 성장이 이 정체감 형성의 바탕을 이루는데 기여를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아직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이 확고한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소속 집단을 동일시하려 한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집단 정체감이 형성이 된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또래 집단이라서 혼자보다는 이제 다양한 어떤 소속 집단을 형성하게 되고 그 집단에서 이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해나가는 이러한 현상들이 이제 어떤 자아 정체감 형성이 발달하는 시기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자기에게 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람들을 동일시하는데 여기는 개인의 어떤 정체감에는 여러 가지 어떤 동일시가 포함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자, 청소년 개인이 획득하는 성취, 획득한 것이 여기는 정체감 발달에 이제는 기여할 수 있다.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다양한 경험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획득한, 즉 성취한 것은 정체감 발달에 어떤 크게 기여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청소년 시기에 계속적으로 실패를 거듭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체감 발달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격려하고 할 수 있다는 어떤 의지, 이런 것들을 부여해 주는 것이 상당히 여기에서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실제로 그러한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성취를 위한 지속적인 참여를 할 수 없을 때 이 청소년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능력을 고통스럽게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이 관여와 성취가 너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나중으로 미룬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심리사회적 유예기간이 여기에서는 필요하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 진정한 자기의 것을 찾지 못한 채 어떤 주어진 제한된 사회적 역할을 조급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체감 조기 완료 또는 정체감 폐쇄,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만일 끝내 자신의 어떤 존재와 자기가 추구해 나갈 가치에 대한 이 확신이 서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돼요? 심각한 정체감에 이제는 혼미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정체감 위기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아 정체감 발달 형성은 어떤 면에서는 신체적 성장이 이 정체감 형성의 바탕을 이루는데 어떤 크게 기여한다. 그러니까 말하는 하게 된다. 그리고 여기 어떤 그런 그 자신의 어떤 존재와 그다음에 어떤 추구해야 할 가치, 이런 확신이 서지 않을 때는 심각한 정체감의 혼미가 일어나서 여기는 정체감 위기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자, 이러한 어떤 그러한 정체감 위기의 어떤 구체적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체감 위기의 어떤 구체적 모습은 자, 정체감 위기는 가치의 붕괴이고 그다음에 그것에 수반하는 자기 이미지 해체,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의 어떤 가치, 자신감, 어떤 존재감, 이런 것들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존중감, 존중감, 이런 것들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이미지를 해체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자, 여기에서는 자, 시간 감각의 위기다. 이거는 뭐냐면 자, 자신을 신뢰할 수 없고 타인의 어떤 존재나 타인의 눈을 믿을 수가 여기는 없다는 거죠. 여기는 시간 감각의 위기,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자, 자기의식, 여기에서 보면 자기의식 가행으로 인한 위기 현상. 여기에는 뭐냐면 자, 타인을 받아들이거나 스스로 어떤 면에서는 자신감을 갖고 표현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여기는 자기의식이 가행이라든지 위기 현상이 있을 때는 자신의 어떤 그런 자신감을 갖고 표현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게 된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또 어떤 현상이 있느냐면 자, 여기는 의욕의 위기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행동으로서는 금욕적인
이 결백증을 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옹고집적인 행동을 보이게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현상에서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다음에는 자, 허무감에 대한 위기. 그래서 학업은 물론 모든 일이 이 마음에 잡히지 않고 집중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의 의미를 어떤 면에서는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허무감과 함께 내적인 충신감을 느낄 수 없게 되는 시기가 우리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시기가 여기는 어떤 면에서 허무감에 대한 위기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인 것에 대한 위기, 이 what, 그 다음에 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여기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연히 타인과의 어떤 친밀한 대인관계를 이루기 어렵고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고립되기 쉽다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위기의 모습은 어떻게 됩니까? 직업에 대한 어떤 정체감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 권위의 종속에 대한 위기. 이건 뭐냐면 자, 권위와 이 권력이 혼동되어서 항상 자기보다 어떤 면에서는 위인 사람이 있어요. 연령이나 직책에게 반발하거나 반대로 어떤 순종적이 되는 이 두 가지 극단 속에서 헤매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권위와 종속에 대한 위기,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연령이나 직책에 대한 이 반발이라든지 반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극적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삶 속에서 어떤 헤매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신조의 위기. 마지막으로 신조의 위기는 뭐냐면 자, 자신이 의존하고 있는 어떤 사상이나 신념으로 뚜렷이 내세울 만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에요. 신조의 위기는. 그래서 모든 것은 일시적이라고 생각하고 속임수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정체감의 위기는 어떤 면에서는 다시 한번 가치의 붕괴이고 그 다음에 자기 이미지의 해체라는 이런 것들이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자기 어떤 정체감을 잘 느낄 수 있는 것이 어느 시기입니까? 청소년의 시기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 자아 정체감을 잘 느끼고 또한 그것을 이루어갈 때 이제는 청소년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때 장년의 시기도 잘 또 그런 어떤 면에서는 성장의 밑받침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기틀을 마련해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이제 제1절 여기에서 청소년 지도 방법론 중에서 이제 1절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는 청소년기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인정기의 어떤 개념적이고 특징적인 거, 그 다음에 청소년기의 발달적인 이러한 측면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강의한 내용들, 청소년기에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러한 신체적인 변화가 있고 이러한 특징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우리 청소년을 대할 때 어떤 그러한 모습을 잘 발견해서 우리의 청소년들이 우리의 청소년 지도자들이 어떻게 격려하고 어떻게 지도해 나가냐에 따라서 그들의 바른 정체감, 자아의식의 형성됨으로 인해서 사회에서도 크게 정말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청소년들이 정말 활동함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더욱더 건전하고 밝고 그 다음에 우리가 크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바로 깨닫고 청소년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강의 듣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1학기부터 시작되는 강의 아마 학교에서 시작되면 오리엔테이션이나 여러 가지 진행하겠지만 이제는 비대면으로 수업하는 시간은 75분이라는 시간을 다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하고 할 수 없고 빨리 끝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하고 만날 수 없어 너무나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셔서 만날 수 있는 기간까지 여러분들 다음에 볼 수 있는 그 시간까지 건강하시기를 여러분들이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